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식생활관리학을 강의하게 된 안태영입니다. 아마 봄학기 동안 저와 또 수업을 같이 한 학생들도 있을 테고 새롭게 저와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1학기 동안에도 사실 참 익숙하지 못하고 처음 접하는 그런 어떤 뭐 녹음이라든가 뭐 또 블랙보드에 올린다든가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또 뭐 한 달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려니까 또다시 지금 몇 번째 지금 강의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해져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된다 할지라도 또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보충을 하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이번 학기 교재로 채택했는 그 식생활 관리학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워북인가 아마 거기에 식생활 관리학이에요.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문의가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블랙보드에 공지사항으로 올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필요한 분들은 책을 구입을 하기 바랍니다. 문은 안 해도 되고요. 제가 강의 내용은 충분히 이 교재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생활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어떤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던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에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고 풍부한 종류의 음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식생활 자체를 어떻게 즐기고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생활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이 각각 다 틀리고 또 시대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식생활의 변천이 인간의 생활과 건강에 좋은 결과를 지금까지는 가져왔고, 또 동시에 또 질병 발생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점들도 가져왔기 때문에 현명한 식생활의 어떤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식생활 관리의 그 기본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고, 물론 이 챕터를 본다면은 여러 이제 이건 1장이 되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우리 이 책에서 1장은 뭐 식생활 관리를 하는 기본적인 거, 인간과 식생활이 어떻게 뭐 성립이 되어지는가, 식생활의 기능 이런 것이 되겠고, 뭐 식생활 관리의 어떤 거 개념이라든가 의의라든가 목적, 식생활 또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자세 이러한 것도 되겠죠. 식생활 관리자의 어떤 역할이나 자세를 본다면은 가정 같으면은 뭐 주부가 되겠고, 뭐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 관리자는 바로 영양사들이 될 수 있겠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1장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장을 가면은 식생활의 과거라든가 현재라든가 미래라든가 이런 것을 과거 식생활의 환경, 뭐 현재 식생활의 환경, 그럼 앞으로의 식생활 환경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2장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 관리를 하는 어떤 왜 하는가에 대한 뭐 목표가 있을 거예요. 뭐 식생활 관리를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목표가 뭐 영양적인 면을 충족시킨다, 기호적인 면이다, 경제성이다, 위생적인 면이다, 아니면 능률성이다, 또 환경 보존 면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식생활 관리의 그 목표점이 된다면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들인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을 본다면 식생활의 어떤 거 영양 관리가 있습니다. 영양 관리가 있는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기본적인 그 지침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또 뭐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은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두는지, 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제정은 언제부터 되어져 있는지, 또 식사 계획을 위한 영양소 섭취 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이런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식사 구성안이 우리나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 전부 챕터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식단 작성을 한다든가 또 식단을 평가한다든가, 아마도 그 뭐 식생활 계획이나 식생활 관리를 좀 비슷하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품을 구매를 한다든가
보강 관리 1학기 때 아마 배운 과목하고 조금 겹쳐지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의 어떤 거, 뭐 위생성이라든가 안전관리, 특히나 위생성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우리 어떤 위생성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그 식품의 건전성이라든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따르는 그런 위생관리가 아주 중요하고, 안전관리라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헬스에 대한 것,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인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했을 때 식품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스 관리라든가 전기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안전 관리가 되겠고,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 관리, 그 다음에 식생활 문화나 테이블 코디네이션 이러한 것들을 이 식생활 관리에서 기본적으로 다룬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챕터는 우리 교재가 8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들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마 15주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챕터가 거의 2주 정도의 분량으로 되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1장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강의 첫 주는 그냥 책 소개하고 강의하는 사람 인사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거 대면하고 끝나버렸지만, 요즘 이제 이런 거 인터넷 강의는 시간을 거의 또 맞추기도 하고, 보통 이게 제가 많이 녹음을 하게 되면은 유튜브에 올려지지가 않아요. 용량이 많아서. 그래서 보통 25분 정도를 전후로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녹음을 하고 그 녹음했는 걸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주소를 링크해서 여러분들 블랙보드에 올리고, 또 저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녹음을 하기 위해서 PPT를 작성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여러분들과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절차를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온라인 인터넷상에 이러한 것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호환이랄까? 아니면은 이게 어떤 접속 같은 게 잘 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이 강의 내용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1학기 동안에 낭패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이라도 안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기 직전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아주면 되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업했는 것을 제가 1학기 때는 2주 안에 이 강의를 듣고 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쪽지 부분이 있습니다. 쪽지 부분을 퀴즈가 있는데 그 퀴즈를 여러분들이 저의 그 전자출결 쪽지에다가 보내주면은 제가 여러분 출결을 인정을 하니까, 이걸 한시적으로 시간을 일주일을 1학기 때는 2주를 했는데 지금 1주만으로 제한을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무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맨 마지막 주 가면은 여러분들이 제때 읽지 않고 하면은 제가 이걸 그 내용을 올리고 평가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제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일단 강의를 듣고, 그 대신에 꼭 정해진 시간 안에 수업을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 시간 안에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없다면은 저녁에 들어도 되고 새벽에 들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일주일 안에 퀴즈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또 1학기 때 경험을 했습니다만 막상 이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많이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다면은 책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좋겠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를 많은 분량을 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영양사 시험을 친다든가 할 적에도 좀 어떤 불이익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서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적의 어떤 평가 기준은 출석이라든가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학기 때 실제적으로 출석은 제가 거의 여러분들이 이게 쪽지만 보내면 제가 다 출석을 인정을 해가지고 다 거의 대부분 만점을 줬습니다. 만점을 주고 이랬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이제
리포트를 낸다든가 또 중간고사도 시험을 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을 어떤 그 평가는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 변별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 칠 적에 여러분들한테 오픈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되 어떤 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고 응용을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말고사를 제대로 못 치면 한 문제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성적이 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좀 다 모든 사람을 다 A 플러스를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뭐 장학생 선발 문제라든가 뭐 기숙사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기말고사 칠 때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좀 잘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정도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안내사항이랄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또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PPT의 분량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정확하게 또 모르고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 말이 끊어지고 끝나버리면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연달아서 수업을 하게 되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장에서 이 식생활 관리를 하는 기본은 밥이 있고 이제 뭐 이거는 또 저울 다른 무게를 다른 것 같아요. 숟가락 스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는 큰데 이게 녹음을 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또 줄어드는 목소리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내용은 이제 뭐 브로콜리도 있고 뭐 칼로 자르기도 하고 이런데, 첫 번째는 인간과 식생활. 사람은 이제 의식주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지만 정말 불가분의 어떤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먹지 않으면은 도대체 살아갈 수 없겠죠. 생명 유지를 한다든가 또 성장에 질병 예방에 바로 이 먹는 걸로서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식생활 관리의 개념이나 그 목적, 식생활 관리자의 역할 이렇게 가지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학습 개요는 보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와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공급해서 활력을 주는 식생활의 성립 조건이나 식생활의 기능에 대해서 이 1장에서는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식생활 관리 개념이나 의 및 목표를 알아보고 식생활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자 역할 등에 대해서도 1장에서는 학습을 하게 되겠고, 이 1장에서의 학습 목표는 식생활의 기능을 열거할 수가 있고, 식생활 관리의 개념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고, 식생활 관리자의 역할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에 이렇게 할 수 있음을 학습의 목표로 삼아서 학습의 목표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식생활. 뭔가 했더니 계량스푼이네, 그죠? 계량스푼은 저기 달아놓는 거 같아요. 자, 인간과 식생활에서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은 바로 의식주의고, 그 중에서 식생활은 인간의 생명 유지나 성장 혹은 뭐 질병 예방 등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 양식화된 행위를 바로 이제 뭐 식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서는 이 식생활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 용구 혹은 식사 도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 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식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생활의 정의 및 성립 요건은 식생활 정의를 할 때에 바로 이렇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유지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일을 식생활이라고 정의를 한다 해서, 이 식생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 욕구가 있으면 음식 종류를 선택을 하고 식재료를 선택을 하고, 음식 종류가 정해지면 여기 들어가는 식재료들을 선택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조리를 하고 또 상차림을 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뭐
음식 되겠죠. 마시는 게 음이 되겠고 식이 되겠고 그죠. 음식이 되겠고 식음 할 수도 있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뭐 음식의 종류를 요 식식을 선택해서 먹고 마시는 여기까지 여기 상차림하기까지가 집에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뭐 집단급식소에 할 수 있겠고 요런 경우에는 외식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생활의 성립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겠고 다음에 보면은 식생활의 기능은 바로 이렇게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 그 다음에 식욕과 기호성을 충족시키는 기능 그 다음에 또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되게 좀 예전에는 많이 경직되었고 최근에는 또 어느 정도의 또 소통의 장이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식사를 특히 뭐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식사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정도가 될 정도로 깁니다. 그동안에 얘기도 하고 하루 있었던 얘기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식생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제일 처음에 이제 성장과 건강을 만드는 기능으로서는 몸을 만든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어떤 뭐 산본술 이 사람이 2000년도에 식생활론에서 이제 이렇게 식생활 기능을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몸을 만드는 것은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으로서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식욕이라든가 기호를 충족시키는 기능은 바로 가공조리에 의한 음식의 맛이나 색, 향기, 질감 등의 식감각, 음식의 감각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고 인간관계를 매개해주고 집단을 강화시키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식생활의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이제 1983년도 예전에 어떠했는가를 제가 한번 이제 캡처를 해봤는데 이거는 지금은 보건복지부인데 옛날에 보건사회부였어요. 지금 강의하는 우리 쌤도 이 보건사회부 때에 영양사 자격증도 따고 또 보면은 뭐죠? 그 당시에 식품 제조가 공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건사회부에서 다 이걸 관할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5가지 기초식품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해놨네. 그죠? 그 어머님이 이제 한복을 이렇게 입고 하고 1군은 이렇게 2군 3군, 4군, 5군. 그래서 1군은 뭐 몸을 자라게 한다. 단백질 식품군이네. 그죠? 그 다음에 이때는 토끼고기도 먹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멸치 종류, 채소 및 과일, 무기질, 비타민. 이거는 칼슘. 곡식 종류는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그 다음에 오일, 기름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84년에 바른 식생활 포스터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바른 식생활 실천하기 1 이렇게 해서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에 식품의 구입을 이제 쌀, 잡곡,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육류, 생선, 달걀, 콩종류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류는 하루에 2번에서 4번, 단백질류, 그 다음에 근육인데 근윤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채소류, 과일, 우유. 그 다음에 그 식품을 구입할 때는 골고루 이제 기초식품군이 다 들어가야 되겠고 아침밥을 꼭 먹자. 그러면 이제 특히나 아침밥을 먹을 경우에 탄수화물이 뇌로 영양이 가가지고 어떤 머리 회전력이 좋다, 집중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음식은 적당량 먹고 운동을 생활하러 운동을 생활하러 해라. 그 다음에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게.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는 다 나옵니다. 덜 짜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식약처에서 아예 나트륨 저감화라든가 또 당류 저감화라든가 이렇게가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생겼죠, 그죠? 그래서 달게 먹으면은 어떠한가, 짜게 먹으면 어떠냐, 병폐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짜게 먹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이렇게 먹다 보면은
심혈관 질환이 생긴다든가 뭐 또 충치가 발생한다. 충치보다도 지방이 축적된다든가 심한 결강기 이렇게 하다 보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식약처 국책 사업으로서 이렇게 막 매년 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가공식품회사 같은 경우에도 장유 공장에도 덜 짜게 하더라. 김치라든가 뭐 장아찌에도 덜 짜게 해라. 그 다음에 스낵류에도 소금의 양을 줄여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알게 모르게 사회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덜 짜게 먹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는 그러한 데서 여기 보면 1세에서 5세는 가능하면 채소류, 과일 및 채소류 음료를 먹게 하고 6에서 29세는 탄산음료, 연령대별로 이렇게 주로 섭취를 하더라는 얘기. 30세 이상은 커피를 통해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이런 경로가 되는데 이러한 경로에서 조금씩 덜 먹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2018년도에 농촌경제연구소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2018년 강원도 춘천시하고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실시를 했는 농식품 바우처 실증 연구라고 그래가 당시에 참여자들에게 제공된 식생활 교육 자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자. 아침밥을 꼭 먹자. 뭐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즐기자.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과 환경에 좋아요. 또 뭐 우유 유제품 골고루 먹으면 성인병을 비롯하는 데서 나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해놨네, 그죠? 그래서 이것도 2018년도에 그 농촌경제연구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2020년도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식생활 수칙 포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것만 지켜요 이렇게가 이게 아마도 국민 식생활 수칙 이렇게 해서 아침밥 먹고 힘내자 골고루 먹자 같이 떠먹지 말고 덜어서 먹자 여기 좀 달라진 거죠. 음식물을 입에 물고 말하지 말자 먹기 전에 손 씻고 손으로 먹지 말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기 컵 쓰기 제때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기 제철 농산물로 면역력을 키우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를 예방하자는 그런 식생활 포스터로 이제 바뀌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어떤 그 식생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